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의정 아나운서 송교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최근에 티몬 그리고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을 했다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캠코 지원을 받은 회사에 대한 매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블라인드 제작 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편직원단 제조회사인데요. 회사 전체에 대한 M&A도 가능하고 또 공장 및 부지 매각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 세종 포천고속도로의 포천 IC로부터 5분 거리인 용정산업단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접성이 매우 우수한 편이고요. 또 준공된 지 5년이 지난 신축 공장으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 북부권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공장 용지 및 시설을 찾으시는 실수요자분들이 있다면 이 물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예. 요즘 제가 TV에서도 언론에서도 기업 파산, 회생 이런 예. 단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난리죠. 난리예요. 예, 예. 자, 이렇게 티몬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예. 또 언론에서도 떠들썩합니다. 예. 오늘 자,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 정상 거절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엊그제 그 회생 신청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회생 업무를 많이 하지만 회생 신청은 통상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하고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큰 회사일수록 그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작은 회사일수록 더 짧아질 수 있는데 이 위메프 티몬 같이 이렇게 채권자가 심지어 뭐 언론에 나올 때는 1만 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던데 이 엄청난 수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정리해서 회생 신청을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제 생각에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요? 조금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 위메프 감사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2024년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자산은 한 870억 정도 되고 그 중에 자산 중 유형 자산은 한 39억밖에 안 되거든요. 회생 절차에서는 실제로 가치 있는 건 유형 자산밖에 없고 네. 나머지 자산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면 부채는 거의 3,300억 정도 부채가 있고 그중 매입 채무가 2,900억 정도예요. 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자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채가 많죠. 네. 그중에 특히 많은 부채가 그 매입 채무 부채인데 매입 채무 부채가 2,900억이고 이 매입 채무는 거의 상거래 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위메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거래 채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재무 상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2,440억 정도 자본 잠식이고 2022년에는 1,440억 정도, 2021년에는 약 900억 정도 자본 잠시 상태라서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운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업회생 전문가이신 또 변호사님이 보실 때 지금 회생 개시 결정은 좀 날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제가 보면 결론적으로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회생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회사를 보면 개시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짐작이 가능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시가 안 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게 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계속기업 가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청산가치는 회사가 파산했을 때 전제로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따지는 거고 계속기업 가치는 이 회사를 살려놨을 때 한 10년 동안 살려놨을 때의 자산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보통 위메프, 티맥 같은 경우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 그 자산 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회원수예요. 그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밸류를 높게 받아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지만 회원 수가 없고 판매자가 없으면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그 홈페이지만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이런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다른 데 전자상거래 업체가 많고 살 때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문제 있는 이 사이트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제 생각에는 판매자든지 뭐 회원이든지 다 이탈해서 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홈페이지만 있는 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티몬 위메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출은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계속기업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산 가치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은 게 명백하고 아, 네. 이렇게 명백하다는 사유가 있으면 회생 기각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을 보니까 네. ARS 제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ARS 제도가 뭔가요? 예, 이게 저도 신문을 보니까 뭐 대형 로펌을 통해서 회생 신청을 했더라고요. 회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그 ARS를 신청했다는 건데 그 ARS는 그 회생 신청한 후에 보존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서 회사로서는 자산을 못 팔게 하고 네. 채권자로서는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하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보란 얘기예요. 아. 예. 근데 그 기간은 우선 한 달을 줍니다. 한 달 주고 필요에 따라서 한 달 또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한 장 연장하고 왜 그래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최장 3개월까지만 연장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회생 개시 결정을 하든지 회생 기각 결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ARS 제도라는 거 딱 들어봐도 채권자와 채무자랑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ARS 제도가 많이 이용되는 것은 채권자가 제 생각에는 5명 이하나 10명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권 위주로 돼 있을 때는 협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ARS 신청을 해서 해봤는데 은행 쪽 요구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연체 이자를 갚아라. 그럼 우리가 협의해 줄게. 이런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저희도 또 한번 해봤다가 좀 실패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더욱이 티몬 위메프는 지금 채권자가 1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ARS는 제도는 있지만 법의 의미도 없는 제도고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도 ARS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법원 입장에서도 되지도 않을 건데 받아들여주고 그로 인해서 회생 절차만 지연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에는 이 티몬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 그 피지사들이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기각이 되면은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회생 자체는 시간 끌기용 회생 신청으로 저는 보이고 네. 회생이 기각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생 기각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회생 신청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회생 신청하기 전 단계 지금 언론에 보면 얼마나 난립니까? 사람들 줄 서서 또 환불 받으려고 맞아요.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시키느냐? 파산 선고를 하느냐? 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해관계도 너무 많고 네. 언론도 너무 많이 이렇게 시끄러진 상태이기도 하고 기존 경영자들한테 다시 경영권을 주면서 현재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라?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들어서 이 회사에 대한 재산 상태를 조사한 이후에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 절차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제가 아까 재무 상태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유형자산은 39억밖에 안 돼요. 유형자산 39억이라 해봐도 분명 39억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았을 거거든요. 네.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이라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억 유형자산은 담보권자가 가져갈 테고 나머지는 실질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티몬 위메프의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 네.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또 좀 현실적인 문제이다 맞습니다. 보니까요. 예. 자, 이렇게 또 오늘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가상화폐 예치업을 하는 델리오도 회생 신청을 했지만 이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를 초과하는 게 아주 명백해서 회생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 델리오 사건도 법원에서 한 6개월 정도 개시 결정을 안 하고 개시 전 조사 절차를 거쳤거든요. 개시 전 조사를 거친 이후에 계속 기업 가치가 안 나온다. 이 회사도. 왜냐면 가상화폐 자산 운용을 해주는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어렵다는데 누가 여기다 가상화폐를 맡기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기업 가치가 없고 청산 가치가 더 높은 것이 명백해서 회생이 기각됐었죠.
네, 김용현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티몬 위메프 사태 본건도 지금 가상화폐 예치업을 하는 그 델리오의 건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회에도 저희가 티몬 채권자들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